튀는 눈을 갖고 조민규 파트너가 직접 가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이제 회사 이름은 이제 상하 프론테크라고 상하 하는 프론테크. 회사이고요. 네. 아마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회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수소차 관련된 또 테마에 또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또 네. 그런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왜 그러한 섹터나 혹은 이런 관심주 관련주로 이렇게 거론이 됐었었는지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리면 이래서 2차 전지나 혹은 수소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련된 어떤 테마주라던가 혹은 관련된 그 섹터에 포함이 되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기업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없어요. 예. 그리고 그래 이런 게 있네요. 종편 같지 않아서 좋네요. 뭐 이렇게 글인데 저희 늘 항상 종편 같지 않습니다. 저희 늘 항상 저희만의 색깔로, 예. 저희만의 분위기로, 저희만의 합법으로 기업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는데 일단 상하 프론테크 딱 네. 가셨던 이미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딱 가죠. 어디 있나요, 회사가? 일단 상하 프론테크는 제가 이제 IR을 한 3-4번 정도 네. 참석을 했었었고 그때 처음에 이제 회사에 어떤 기업 IR 뭐 이런 부분도 네. 있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연구하시는 연구소 소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좀 잘 됐을 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었는데 뭐 짧게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그러시죠. 회사가 이제 설립된 건 1986년도니까 그때 당시는 뭐 비상장려과 아마 소기업 정말 작은 회사로서 이제 네네. 출발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86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계시니까 3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 상장된 건 이제 2011년도 7월달에 상장을 했습니까? 한 대략 한 8년에서 9년 정도 상장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확장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특수한 온도, 지나친 고온이나 네네. 저온 혹은 특수한 화학 용제들 에 이제 플라스틱이 녹잖아요. 그렇죠. 이제 용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어떤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걸 만드는데 뜨거운 압력 혹은 뭐 네네네. 너무 차가운 온도 혹은 뭐 이게 사용되는 어떤 그 유기 화학물에 따라서 플라스틱이 이제 용해가 돼 버리거나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특수한 환경에 사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 그래서 이제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하고 네네.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주식수는 한 1,500만 주 정도 되니까 그렇게 주식 수가 아주 많거나 아주 적지 않은 딱 적당한 정도의 주식 수를 가지고 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제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히 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됐다. 네. 뭐 아니면 기업에 대한 현금을 감안했을 때 뭐 극저평가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하 프론테크는 극저평가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적정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이 성장을 해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감안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또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질적인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미래의 어떤 성장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가 다소 좀 싸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흔히 얘기하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저평가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 산업을 비교를 했을 때 나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기업의 어떤 주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무식함을 하나 더 얹어서 여쭤보면 한마디로 이 슈퍼 아까 말씀하셨던 슈퍼 엔지니어링 뭐 플라스틱이라는 게 특수한 용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용기가 될 수도 특수한 있고 걸 뭐 포장을 한다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 배터리를 교환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체형으로 해서 그냥 충전만 하게 네네. 되는데 예전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2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체했죠. 플라스틱 핸드폰을 빼게 되면 안쪽에
겉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코일 같은 것들이 쌓여 있고 위에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용기를. 예. 그럼 사업 분야 사진 한번 아까 이제 보여주시죠. 네.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누수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혼합해서 이제 그 2차 전지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녹지 않으려면 가볍고 탄탄한 이런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제 플라스틱 부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카세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패널을 보시면 패널이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넓고 면적이 크고 얇고. 근데 이런 패널들이 사람의 손으로 운반하기에는 너무 쉽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가구 같은 그러한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CB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필름이라던가, 그 아래쪽에 보시면 또 이제 주사기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주사기 같은 것도 그렇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을 때 보면 이제 그 앰플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걸 딱 부러뜨려 병 가지고 같은 거 하죠. 그 네. 주사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에 투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앰플을 이렇게 부러뜨릴 때 미세한 유리가루들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그 있죠.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안에 이제 필터를 작용해서 그런 유리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안전주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상하 프론테크 하면 이제 많이 이제 좀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이 수소차를 만들 때 이 스택이라고 하는 부품 안에 이제 멤블레인 필터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세계에서는 거의 한 두 번째로 이 멤블레인 필터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멤블레인이라고 하는 건 뭐 흔히 이제 정수기 쪽의 멤블레인 필터, 혹은 뭐 등산복 같은 데 사용되는 고어텍스 소재, 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기는 통하되 뭐 물이라던가 이런 이물질들은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필터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의 어떤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고, 또 멤블레인 필터와 관련해서 수소차와 관련된 이 스택이라고 하는 장치에 또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수소차 관련주로도 좀 거론이 됐었던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하 프론테크 계속해서 한번 파 보도록 하죠. 예,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적인 기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그다음에 기본적인 카세트와 관련된 매출이 한 3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라스틱 용기라던가 케이스, 부품에 대한 부분들 일단 20%에서 30% 정도. 근데 멤블레인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출 비중 단에서는 조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안전 주사기 뭐 이런 부분들도 네. 회사를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IT 뭐 이런 관련주인 것 같지만, 뭐 안전 주사기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좀 도움이 되는 규모까지는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무식함에 한 발 더 들어가면 네. 안전주사기를 만드는 유일한 업체인가요? 이곳이?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저거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주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주사기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찌됐든 사람의 그렇죠.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적용되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다. 근데 아직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뭐 한 몇천억 되는 회사인데 지금 몇십억, 몇억 가지고서 이렇게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재미있는 아이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안정적인 그 매출이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하 프론테크 우리 발로 뛰는 조민규 파트너와 함께 네. 튀는 눈을 갖고 계신, 그리고 튀눈을 직접 갖고 계신 조민규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방금 자료 나왔듯이 네. 이제 뭐니 해도 머니라고요. 네. 회사의 자금, 자산 가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첫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의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1,40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극히 자산 대비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산업이라던가 사업 분야와 관련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적용된 주가의 어떤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2015년도에 100억대로 넘어온 이후에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꾸준하게 지금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분석을 할 때 이 회사가 기본적인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치하고의 어떤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PBR이 한 1.6배수 정도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저평가돼서 자산보다 싸다. 이러한 어떤 가치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미래의 어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업과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다소 프리미엄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PER 같은 경우에도 14배수 정도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 극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또 새로운 어떤 회사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PER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5,000원 정도 수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3번 네. 정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뭐 또 기업에 대한 분석 말고 개인적인 그냥 촉, 우리 조민규 파트너의 촉으로 네. 딱 들어가셨을 때 상하 프론테크를 만나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확 다가오셨나요? 아까 그 밑에 뭐 예. 차곡차곡 쌓여가는 성장 예.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저거 자체를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또 앞으로 이제 멤블레인이라던가 안전주사위 관련된 매출이 이제 하나씩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기존의 사업들이 그럼 안 좋아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기존 사업도 좋아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영역들이 하나씩 더해지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소 소장님께서 이제 IR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자기네 이 상하 프론테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좀 유망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도 처음에 이제 멤블레인 할 때는 사실 멤블레인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멤블레인 필터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기술적인 측면, 기술력적인 측면 상당히 좀 뭐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하 프로테크 그럼 최종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 내리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최근에 시장이 네. 사실은 뭐 실적이 좋거나 혹은 가치가 싸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주가라고 하는 건 회사의 기업 가치나 성장 그리고 실적에 수렴해서 어느 순간에는 반영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화재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다소 가치적인 측면에서 극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적정한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